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가장 껄끄러운 상대는 윤석열. 홍준표 지지율은 더 못 오를 것이다. 얼떨결에 대선 나온 윤석열. 새정치 비전 보여야 가능성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은 LH의 데자뷰다. 야당 대선 승리할 확률은 60~70%이며 20대 대선은 서울시장 재보선 시즌2 양상을 띨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해야 하지만 그게 힘든 상황이다. 이낙연 후보 지지층은 60~70%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안 찍을 것이다. 안철수 대표는 제3지대 출마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역대 대선 중 가장 마땅한 후보 찾기 힘든 대선이다. 국힘당 선대위원장, 뽑힌 후보에 대한 확신이 서야 맡을 수 있다. 팔순노역의 나홀로 킹메이커 추호 김종인 선생이 또 그 가벼운 입으로 하나만한 소리를 짓거려댔습니다. 내년 대선의 야당 승리를 자신했는데요. 마치 하루에 2번 맞는 멈춰진 시계와 같은 예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확률은 50대50. 이걸 예언이라고 하고 앉아있는 거죠. 이쯤 되면 정치 은퇴하고 손자 손녀의 재롱을 보며 노후를 보내셔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매번 그의 노용만 확인하게 됩니다. 무슨 미련이 그토록 많이 남아있을까요? 자신이 꿈꿨던 대통령을 못해본 게 한이 돼 꼭 자신의 손으로 대통령을 만들어 보겠다는 욕망만 가득해져 버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토록 추한 노욕의 정치인을 계속해서 봐줘야 하는 건가요? 무슨 영향력이 있다고 매번 잊을만 하면 튀어나와 무당 주수라도 웅얼거리고 있을까요? 이젠 좀 잊혀지십시오. 정말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 4.7 재보궐 당시 국힘당을 이끌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선 후보 경선에 대해 적극성을 띤 언급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청장에 대해선 우호적인 분위기를, 여당 상황에 대해서는 내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저주 섞인 관측을 내놨는데요. 투표권 가지고 계세요? 그럽니다. 나도 현재 당원이고 매달 당비도 납부할 수 있고 그 책임당원으로 투표라고 내 핸드폰에 와서 내 투표를 한 사람이야. 아니 내가 뽑은 사람이 될 거라고. 김 전 위원장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나도 현재 국힘당 당원이고 매달 당비도 납부하고 있고 책임 당원으로 투표하라고 핸드폰에 메시지가 와서 투표를 한 사람이다라며 2차 컷오프 때도 투표했다. 내가 뽑은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제일 깎으러온 상대가 윤석열이가 제일 깎으러온 상대일 거예요. 아, 왜 그렇습니까? 그나든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원래가 사실 대통령 하려고 생각도 안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을 심하게 했고 그런 과정에서 거의 나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본 국민들이 엄청난 지지를 보내놓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사람이라. 그러니까 결국 가서 이 윤석열이가 돼야만이 무슨 새로움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에다가 왕자 쓰고 나와서 한바탕 논란되고 또 뭐 정법 스승이니 뭐니 뭐 주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난 뭐 그건 윤석열 후보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해서 왕자를 쓰고 나갔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그 자체가 무슨 큰 의미가 있다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김 전 위원장은 여당 후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확정된 상황에서 이 후보에게 가장 껄끄러운 상대가 누구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현재로 보면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제일 껄끄러운 상대일 것이라고 직답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원래 대통령 하려고 생각도 안 했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검찰청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려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되니까 반발했고 그런 과정에서 거의 나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그런 모습을 본 국민들이 엄청난 지지를 보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이 돼야만
새로움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저는 추호 선생의 이런 궤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정신이 희미해진 것이 아닌가 싶어 안타까운 마음마저 들었는데요. 같은 사안을 어쩌면 이토록 왜곡된 시선으로 볼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윤석열은 처음부터 대통령을 꿈꿔왔고 결국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마지막 돌파구로 대선 출마를 실행한 헌정사상 최악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청장 출신의 대선 후보인 거죠. 이런 그를 국민이 원해서 그가 시대의 소명을 받고 대선에 출마한 듯한 망언을 서슴지 하는 건데요. 더 심한 말이 생각나지만 참겠습니다. 그래도 어른인데 예의를 갖춰야죠. 최근 윤 전 청장의 실언 파문, 주술 논란 등 악재를 겪고 있는 데 대해서는 최근에 보니까 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참지 못하고 자기의 기질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실수도 하고 그런 것이라며 서로 감정적 표현으로 한 거지 그 말 오가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손바닥 왕자 논란에 대해서도 그건 윤 후보가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해서 왕자를 썼는지 모르겠으나 그 자체가 무슨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홍준표 후보는 지금 젊은 층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가파르게 상승세가 보이고 있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는데 아. 지금 앞으로 더 치고 올라가기는 힘들다고 봐요. 아, 힘들다고 보세요. 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홍준표 후보가 많이 화내실 것 같은데. 이어 홍준표 의원의 상승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얼마나 지속될지 내가 모르겠는데 앞으로 치고 올라가기는 힘들다고 본다고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발언을 들은 홍준표 의원은 김종인이 비판하는 걸 보니 내가 유리하다는 여유만만한 논평을 내놓았는데요. 그냥 의미 없다는 뜻인 거죠. 또 자신의 대선 선대위원장 등 역할론에 대해선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이 진짜 대통령이 됐을 적에 나라를 잘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확신을 갖지 않고는 합류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그 기준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국힘당 후보들 중 단 한 명도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없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는 쉬시게 되는 건가요? 눈 씻고 찾아봐도 추호 선생 이야기에 부합되는 후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상식으로 간단하게 판단해서도 이번 민주당 경선 이후에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서 60, 70%는 절대로 이재명이한테 안 갈 거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셨을까요? 네. 너무 골이 깊어졌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또 원팀이 본선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 그래도 남의 당 뽑느니 우리 당 후보 뽑겠다 이러면서 모아지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는 원팀으로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고. 그 이낙연 전 대표는 승복 메시지를 냈는데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당 선대위원장으로까지 합류를 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것도 어려울 거라고 보세요? 그야 뭐 이낙연 전 후보가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 달려있겠지만 물론 그렇습니다만 설사 선대위원장을 합류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자기 혼자는 선대위원장을 할지를 모르지만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까지 다 끌고 가기는 힘들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상황에 대해서는 분열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을 내놨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전날 한 여론조사 결과 기존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 중 상당수가 이탈할 것으로 나온 데 대해 여론조사를 안 했어도 내 상식으로 간단하게 판단해서 이번 민주당 경선 이후에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 60, 70%는 절대로 이재명한테 안 갈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형식적으로 원팀으로 하는 것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며 이낙연 전 대표가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까지 다 끌고 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지금 후보를 바꾼다고 치더라도 선거를 치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며 내년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할 가능성이 60, 70%라고 장담했습니다. 꿈보다 해몽을 더 잘하는 추호 선생은 자신의 희망사항을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인 양 떠들어대며 무척 신나했는데요. 추호도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 경선에 진행하는 과정을 갖다 볼 것 같으면은
뭐 이재명 후보로 갈 거라고 하는 것은 뭐 미리서 예견할 수가 있었었는데 최종 3차 선거인단 투표를 하면서 네. 그 과정이 확 뒤집어져 버렸다. 이번에 그 소위 대장동 천하대유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서 예. 62대 28이라고 하는 그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역선택이라는 건 거기에는 그 큰 차가 역선택 때문에 나왔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상황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데서 지난번 LH 사건 터지는 거나 이번에 소위 대장동 사건이나 유사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뭐 참 적지 않은 영향을 갖다가 미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본선까지 쭉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본선까지 갈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늘 얘기를 하지만 내년도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할 가능성이 60, 70%가 된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본선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면서 그동안 경선 진행 과정을 보면 이재명 후보로 갈 것이라는 것은 미리 예견할 수 있었는데 최종 3차 선거인단 투표를 하면서 그게 확 바뀌어버렸다. 대장동 하천대유 사건으로 인해서 62대 28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난번 LH 사건 터지는 거나 이번 대장동 사건이나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며 이것이 내가 보기엔 참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악담을 퍼붓는데요. 그는 그 영향이 본선까지 갈 수 있다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지난번 우리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당시 민주당 생각이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계산한 걸로 안다. 그러나 국민들 인식은 다르니까 결국 정반대의 선거 결과가 나왔다. 그와 같은 선거 결과가 내년 대선에서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화들짝 놀란 이준석 국힘당 대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정권교체 가능성이 60, 70%라는 발언은 오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대선 분위기를 고쳐잡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되는데요. 급하게 이런 발언을 내놓는 걸 보면 이 대표가 예측해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걸 반증하는 겁니다. 이들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자만하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뼛속까지 적폐인 이런 정치 집단에게 정권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원팀으로 다시 제대로 뭉쳐야 합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